안녕하세요 여러분, MCAS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때 가장 많이 잠수함 패치를 해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테슬라를 타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놀라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 때문에 요즘 테슬라 주가가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새벽 2시 40분에 자다 말고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해서 차를 막 급하게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폭우가 와야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오우, 야, 옆에 차에서 물을 엄청 뿌리네. 우와, 아무것도 안 보여.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고, 방금 보셨다시피 옆차에서 자꾸 비를 이렇게 뿌리는데, 대한민국 도로 배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경인고속도로에 들어왔고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노화를 걸고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선 변경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잘하고 있죠. 1차로로 진입했는데 추월차로니까 주행차로로 지금 내려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좀 이해하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올 때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중에 노화 기능을 써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테슬라를 탔었죠.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은 폭우가 오는 날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장면이 22년 8월쯤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오토파일럿이 폭우가 오는 날 잘 작동은 하지만 노화가 아닌 오토파일럿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오토파일럿으로만 작동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차량이 판단해서 하는 자동차선 변경을 지원 안 되는 그런 모드였거든요. 과거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은 FSD나 EAP를 구매해서 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악천후로 인해서 노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오토파일럿만 작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노화를 쓸 수 있게 패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너무 자신있게 1차선에 들어가는데,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선이 잘 안 보여가지고서는 순간적으로 차량이 왜 이러지 했는데, 저희 와퍼는 도로의 상황을 잘 읽고서는 알아서 차선 변경을 막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차량을 피해주는데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고, 저는 다시 1차선 추월차로로 들어가려고 하죠. 비 진짜 많이 온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주행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아주 가끔씩 뭐 특별한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릴리즈 노트에도 표시를 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릴리즈 노트에 표시를 안 하고 잠수함으로 패치되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차량 거리 유지나 아니면은 뭐 앞 차량이 정차해서 정차할 때나 아니면은 뭐 재출발할 때 가속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잠수함 패치를 하고서는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매 패치마다 이 자동차가 반자율주행을 실행할 때 운전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느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하다가 어느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올 때마다 반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할지 저는 매번 기대하고 있는데, 옛날에 22년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노화가 잘 작동되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정말 차량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잠깐만, 알고 있어. 잠깐만, 다시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차량이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려고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끝차로까지 갔는데, 끝차로에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엄청 고여 있었어요. 물이 고인 차선을 달리다 보니까 노아가 경고가 뜨면서 운전대를 너한테 넘길게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경고를 줬죠. 그리고 운전대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노아를 활성화할 때 이러한 주의점을 이용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 사용자한테 경고를 주고, 너도 그거에 동의하지 하면서 동의를 받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도로 너무 배수가 안 된다. 이러니까 사고가 나지. 지금 인터체인지를 빠지고 있는데, 인터체인지를 빠지는 것도 비가 올 때 잘하고 있죠. 자, 이제 합류도 알아서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차량이 합류를 잘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2차로까지도 또 알아서 잘하고 있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상황에서도 노화가 될 수 있게 잠수함 패치가 됐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거든요. 아니 22년도에 제가 차량을 이렇게 탔을 때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은 악천후로 인해서 아예 노화가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노화는 작동은 안 되지만 오토파일럿 상황에서 자동 차선 변경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가 올 때 차량이 악천후입니다 경고를 띄우면서 반자율 주행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차량이 이 악천후 속에서도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운전을 하고 있죠. 차량을 이렇게 업데이트할 때마다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 릴리즈 노트에 안 적어주니까 저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딱 걸었는데 얘가 노화로 계속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옛날이랑 다르게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도 노화가 작동되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준 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넣어줬구나. 이거를 정말 늦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노면이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인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죠. 와, 제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물이 많이 고인 이런 도로를 지나갈 때도 지금 트랙션 컨트롤이랑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서 차가 슬립과 스핀이 일어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가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 이거 웬만한 초보 운전자보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보 운전자들 분명히 저렇게 무릉덩이를 만나면은 한쪽만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 차량들은 정말 트랙션 컨트롤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저렇게 배수가 안 되는 웅덩이를 지나가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잘 달리잖아요. 지금도 노면이 계속 고여있기 때문에 차량이 트랙션 컨트롤을 계속 잡아주면서 가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테슬라 비 오는 날 사고 너무 많이 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남긴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테슬라 트랙션 컨트롤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거는 도로의 배수가 정말 너무너무 안 돼서 너무 위험한 도로였던가 아니면 타이어 관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타이어 마모가 다 됐기 때문에 젖은 노면에서 성능이 안 나왔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고속도로를 다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지금 알아서 다 한 상태죠. 진짜 대단한데? 아무튼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유난히 빗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빗길에 테슬라 차량이 사고 났다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저는 그 도로의 배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어떤 차가 와도 다 미끄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사고 나신 분들의 글의 댓글들을 보면은 사고가 나서 레카차가 왔는데 이 도로에서 저 외에도 6명이나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해가셨대요, 이런 댓글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배수가 안 돼가지고 도로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도로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고, 지금 이 도로에서도 배수가 안 돼가지고서는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꾸 타이어에 저항이 걸리잖아요. 대한민국 도로들은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된 도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노화를 이용하면서 속도를 좀 줄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 기능은 반자율 주행이고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노면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 반자율 주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저는 노화로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속도 알아서 줄이고서는 이 좁은 통로도 잘 지나가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차량을 오래 타오면서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까지 잘 하고 어느 때 좀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 안에 약간 긴장을 하고 핸들에 손을 잡은 채, 그리고 발도 페달에서 떨어뜨리지 않은 채 차량을 100% 믿지 않고 운전에 신경 쓰면서 이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FSD를 발표한 게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표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로는 비가 올 때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차선도 너무나 안 보이거든요.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반자율 주행을 지원을 하는데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차량들이 라이다가 없이 카메라로만 작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점도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했었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나 라이다가 굳이 필요 없다. 카메라의 시각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행이 된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가 올 때 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되는 거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았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라이다를 놓고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비세 파장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의 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라이다가 거리 측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방해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는 라이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면은 라이다가 달린 차량들은 레이더도 달려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대부분 주행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라이다와 레이더는 거리를 측정하는 보조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차량들도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웨이모 같은 차량들 보면은 막 위에 카메라도 달려있고 라이다도 달려있고 레이더도 달려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모든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와 레이더는 센서 충돌로 인해서 안전성을 저하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다나 레이더의 정보가 카메라가 보는 정보와 일치하지가 않는다면은 과연 기계는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까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모호성이 생기고 시스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한 라이다나 레이더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웨이모 같이 카메라 외에도 라이다 같은 센서를 많이 단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자율주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레이더는 끄고 카메라로만, 비전으로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FSD를 지원하는 게 아니지만 노화만 봐도 과거에는 악천후 속에서 안 되던 이 노화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방향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고, 외국의 많은 분석가들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가 가장 높은 자율주행을 보여준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를 탈 때 불만으로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와이퍼를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와이퍼가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이 와이퍼도 업데이트 때마다 매번 달라지고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묻은 빗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차량들은 우적 감지 센서라는 걸 넣어서 자동 와이퍼를 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우적 와이퍼 센서도 없애고 카메라를 통해서 와이퍼를 자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밟히고 있는데, 와이퍼 또한 잠수함 패치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가장 최근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와이퍼가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일부러 천천히 몇 번 움직여보고 괜찮네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은 바로 빠르게 움직이고, 카메라가 빗물을 인지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특히나 이렇게 자동 와이퍼를 작동하다가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면은 지하주차장에서 와이퍼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일론 형 이거는 좀 빨리 업데이트 좀 해줘.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 주행 환경에서 카메라만 가지고 하고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와이퍼, 그리고 자동 편성 변경도 노화도 지금 잘 작동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도 카메라를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반대편 차량에는 피해가 안 주고 오른쪽에 있는 이정표 같은 거는 잘 보이게 아주 헤드라이트를 잘 비춰주고 있어요. 와, 저기 글자 잘 보이시죠? 위에 있는 글자도 잘 보이고, 왼쪽에 있는 차량한테는 지금 피해가 안 가게 딱딱딱 꺼지고 있거든요. 카메라만 가지고 이 모든 거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업 같습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사람처럼 눈으로 판단하고 똑똑한 뇌로 판단하면 된다 해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발전시키는 기업이잖아요. 테슬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만들어서 팔 때 마진율도 상당히 높고, 아마 테슬라보다 차량을 팔았을 때 남는 마진율이 높은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테슬라의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잠깐 휴게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채널에 댓글에 분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 때 가속을 좀 세게 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다, 이런 거는 왜 안 다뤄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차간 세팅을 가장 가까운 2단계로 해놓으면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분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간 거리를 좁혀놨으니까 앞차가 출발했을 때 빠르게 따라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운전자가 느끼기에 불쾌한 운전 감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단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있던 이유는 그 현상이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생길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이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운전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려봤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테슬라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차량의 운전 성향이 바뀌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데이터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운전하는 사용자들의 운전 습관들을 학습을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가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스타일도 그거를 보고 학습을 해서 매번 버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테슬라의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 노아를 작동시킬 때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구가 나오고, 주행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만약 동의를 했다고 하면은 나의 운전 데이터가 테슬라 쪽으로 전송이 되는데, 전송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기가바이트급으로 전송을 한대요. 그렇게 테슬라가 운전자의 동의를 구해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가상 공간에서 AI를 돌려가지고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만들고 학습을 계속하면서 엣지 케이스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서 OTA로 다시 업데이트로 뿌려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뿌려주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잠수함 패치를 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런 점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운행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FSD를 구매해서 운행 중인 분들한테는 감독형 버전이긴 하지만 핸들을 하나도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자율주행을 배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자율주행이 미래 기술이 아니고 눈앞에 현실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날아가듯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당분간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아마 10월 셋째 주에 3분기 판매량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모델 Y 롱 버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대요. 한 달에 8만 대에서 10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팔리니까 지금 퍼포먼스 차량도 중국에서 생산을 빨리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퍼포먼스 차량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아무튼 너무 빠진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 그렇게 한 단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죠. FSD V14 버전을 조만간 뿌릴 거라고. 근데 그 FSD 14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10배 증가시켰고, 영상 처리 성능 개선과 AI 강화 같은 대폭 향상된 비디오 성능을 제공할 거라고 했어요. FS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현실을 압축해가지고 가상세계에 구현을 하고, 그 가상세계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압축할 때 손실이 컸었는데 그 손실을 많이 줄였고, 그렇게 손실을 줄였다는 거는 최적화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3나 4 차량도 V14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드웨어 3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차후에 자기가 뭐 컴퓨터를 바꿔주든 뭐하든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드웨어 3까지 어떻게든 최적화를 꾸역꾸역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형이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하드웨어 5 같은 경우에는 AI 칩 5가 들어갈 건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세밀하게 세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AI 4칩 대비 40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칩셋적으로나 V14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자율주행에 있어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곧 미국에는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가운데 모니터에서 표시되는 화면에 라이젠 칩셋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얼리언 엔진을 이용해서 되게 현실적인 주행 상황을 보여준다고도 했었거든요. 도대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들고 최적화를 잘하는 거야. 지속된 업데이트로 차량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한 SDV를 느끼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테슬라 차량을 타는 거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알겠는데 한국에서는 어차피 이용할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좀 말씀드릴 건데, 과연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언제쯤 FSD가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FS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지금 한국에 출시에 되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미국과의 뭔가 관세 협약이 있어서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를 완전히 개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해서 행정적으로 정말 발의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진짜 사이버 트럭이 들어오고 미국 차량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쯤에 FSD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와닿을 만한 좀 업데이트가 조만간 있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의 차량은 미국 제조산으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노화 기능을 작동했을 때 저의 허가가 없이도 차량이 판단했을 때 차선 변경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법규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FSD나 EAP를 구매해서 노화를 작동시킨다고 해도 한국 법규 때문에 자동 차선 변경을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만 했거든요. 근데 9월 26일 이후로 법규가 조금 바뀔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UNEC에 맞춰서 차량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UNEC에 가입된 국가에 차량을 수출할 때 편하기 때문에 UNEC에 맞춰서 법규를 같이 개정을 하는데, UNEC가 24년도에 레귤레이션 171이라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법규를 하나 개정을 했었어요. 그 법규에 의하면은 9월 26일부터 자동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2단계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운전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차선 변경 같은 조작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단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의 책임과 감시 책임을 지게 된다. 좀 더 세부 사항들을 보면은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할 때는 운전자에게 최소 3초 전 알림을 해야 되고, 운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려줘야 되고, 어쨌든 UNEC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이다 보니까 이 법규가 개정된다고 해도 이 법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뿌릴 때는 반드시 국가별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충돌 위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정리하면은 UNEC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스템 주도 차선 변경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6일이 되면은 아마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많은 테슬라들이 고속도로에서는 개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업데이트가 풀릴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UNEC에서 그렇게 법규를 제정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6개월 있다가 법규가 개정이 되는, 여태까지는 그런 좀 느린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어느 정도 빠르게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2025 모빌리티 컨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근데 거기에 UNEC의 드리티미 마리아신 사무처장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강연도 했었고, 저희 국토부의 강의업 제2차관님께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강의업 2차관님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해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글로벌 표준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테슬라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자율주행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이며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만 초래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UNEC 사무처장이 온 그런 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 무려 대한민국의 국토부의 차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9월 26일 날 UNEC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은 한국도 어느 정도 움직일 생각이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정안의 내용이 FSD처럼 진짜 자율주행 4단계나 5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2단계 노화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허용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토부 차관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늦으면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개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당장 26일 날 안 된다고 하더라도 UNEC에서 24년도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실행한다고 한 거니까 한국도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법규를 개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UNEC와 상관없이 정말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한국에 무관세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미국 법규에 맞춰서 들어온 차량들을 가져올 거고 미국 법규에 맞춰서 작동될 거이기 때문에 FSD도
정말 빠르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이버 트럭이 일단은 들어와 봐야지 뭔가 가닥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외에 FSD가 되는 나라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FSD가 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토리코, 여긴 미국 영해 그냥 저긴데,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새롭게 FSD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들에게는 FSD를 허용해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FSD가 많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FSD가 점점 많은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데이터를 정말 많이 빼가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잠수함 팬치로 일부분 개선된 걸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 주가도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잠수함 패치를 보여드리면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 모습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흥미있는 이야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차량이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세밀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많이 놀라고 있고, 이 OTA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회사를 많이 앞두고 있구나, 진정한 SDV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공감을 못하고 그냥 저 진짜 무슨 종교인 같은 사람 이러면서 저를 많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저같이 이렇게 테슬라를 이용하면서 뭔가 계속 차량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매번 탈 때마다 새로운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댓글을 안 남기시고 그냥 자기가 느낀 점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잘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테슬라에 대해서 아예 뭐 관심도 없던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테슬라 라이트 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뭐 집까지 노아로 편하게 가면 되지. 와,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도로에 배수가 하나도 안 돼.